이 소식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트래킹 하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캐쳐입니다. 최근 트럼프가 미국과 중국이 직접 접촉을 하고 있고 지금 잘 지낼 것이다 하면서 대중 관세율을 2-3주 안에 재조정하면서 관세율까지 50에서 65%까지 조정될 수 있다. 뭔가 중국과 무역 분쟁이 해소되고 있다라는 식의 발언을 해주면서 미증시부터 크립토 시장까지 일시적인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재무부 장관 스콧 베젠트는 해당 내용에 일방적인 중국 관세 인하는 없다. 협상까지 최대 3년 정도 걸릴 수 있다. 트럼프 때문에 어쨌든 관세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가 스콧 베젠트가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발언을 해주면서 약간의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 그런데 이 와중에 가장 최근에 나온 소식을 보면 중국 상무부는 중국과 미국이 경제 및 무역 협상에 관한 모든 내용은 근거가 없으며 사실적 근거가 없다. 쉽게 말해서 지금 트럼프 정부의 망상이라는 것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오늘 저녁에 미증시에 이게 정말 사실인지 아니면 실제로 지금 트럼프 정부가 중국 핵심 인사들과 만나서 타결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이 정확하게 나오는 대로 시장이 반응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상황을 하나로 표현하자면 트럼프는 지금 카드를 손에 쥐고 내가 지금 카드를 쥐고 있다 하는데 시진핑은 이런 식으로 여유로운 미소를 보이면서 그 카드는 메이드 인 차이나다. 중국에서 만들어진 카드다. 이런 식으로 지금 팽팽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 아직까지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은 완전히 해소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비트코인이 최근 의미 있는 반등을 했더라도 관세 흐름은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중국이 아무리 강하게 나오더라도 트럼프가 더더 강하게 대응하고 압박할 수 없는 이유. 지금 트럼프의 경제 지지율이 엄청나게 폭락하면서 심지어 1기를 포함해도 지금 최저치를 찍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또다시 관세에 악수를 둬버린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과 같고 내년 2026년에는 중간선거가 있는 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죽을 써버린다라고 하면 트럼프 공화당이 굉장히 불리한 중간선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지금 트럼프는 궁지에 몰렸고 국민들을 달래기에 급급하고 중국이 세게 나온다라고 해서 지금보다 더욱더 강력한 관세 제재를 하지는 못할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발표된 미국 연준의 베이지북에서도 무역 관련 불확실성이 만연하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침체와 약간의 경기 위축 국면으로 갈 수 있다라는 불확실성을 계속 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비트코인 현물 ETF 같은 경우는 지금 4일 연속으로 어마어마한 세 자리대의 유입세가 들어오면서 확실히 지금 위기와 침체, 관세 불확실성의 해칭 자산으로 점점 더 급부상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크립토 내부 개별 시장 또한 새로 취임된 친암호화폐 위원장 폴 애킨스가 이번 가상자산 원탁 회의에서 본격적으로 연설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발언을 해줄지 지금 큰 관심을 끌고 있고 특히나 이번 25일 날 열리는 태스크포스 원탁 회의 같은 경우는 바로 크립토 커스터디, 어떻게 보면 가상자산 산업의 가장 중요한 수탁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미국 시간으로 25일 날 발표를 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이제 또 얼마나 친화적인 발언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크립토 개별 시장에도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하고 벌써부터 지금 전반적인 미국 정부와 규제 기관들의 크립토 친화적인 움직임에 따라 최소 15개의 가상자산 핀테크 기업들이 미국 통화감독청에 은행인가를 신청한 상황이다. 그래서 연준 마스터 계좌에 더욱더 쉽게 접근하기 위한 전략으로 여기서 승인이 된다라고 하면 연준 결제 시스템까지 사용이 가능한,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주류 금융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움직임들도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알라베마주 같은 경우도 코인베이스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스테이킹 소송을 취하하면서 하나둘씩 크립토 플레이어들에 대한 압박과 공격이 완화되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팩트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주정부 차원의 비트코인 준비금 채택을 위한 경쟁도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서 최근 뉴햄프셔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 준비금 법안 상원을 통과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애리조나주가 가장 선두에 앞서고 있고 주지사 승인만을 앞두고 있고 그 뒤에 바짝 이제 뉴햄피셔와 텍사스주가 따라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제 확실히 최종 주지사 승인까지 나는 주가 나온다라고 하면 그 뒤에 기다리고 있는 여러 미국 주정부 차원의 비트코인 준비금 채택도 굉장히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지금 인프라를 구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소프트뱅크 테더 그리고 현 상무부 장관이 CEO였던 켄터 피츠 제럴드가 $30억 규모의 비트코인
비트코인 금융회사를 만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지금 중요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엄청난 금융 거물들이 출범하는 비트코인 금융회사의 이름은 바로 21이고 무려 출범하자마자 42,000개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출범하겠다. 이 정도 수준의 비트코인은 세일러 형님의 스트래티지를 잇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규모의 수준이고,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밝힌 게 뭡니까? 여기는 출시와 동시에 5억 8,500만 달러를 모금할 거다. 전환사채 발행하고 주식 파이프를 통해서 2억 달러까지 조달해가지고 이 돈으로 어디에 씁니까? 비트코인 추가 구매에 사용될 거다. 이런 식으로 스트래티지를 잇는 새로운 초대형 투자자를 뒤에 아는 비트코인 전문 금융회사가 출범한다는 거. 이 소식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트래킹 하셔야 됩니다. 스트래티지처럼 돈만 생기면 비트코인을 사는 그러한 엄청난 기업이 지금 생겨날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뒤에 백커들 딱 보시면 일본 최대의 기업인 소프트뱅크, 블랙록보다도 더 큰 순이익을 만들고 있는 1위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테더, 그리고 현 상무부 장관이 전 CEO로 있었던 켄터피츠 제럴들까지 이 세 회사가 어마어마한 자금을 투자한 비트코인 관련 결제 기업이 이제 시장에 나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기업 차원의 수요가 지금 수면 아래에서 구축이 되고 있는 이 본질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코인베이스의 고문 같은 경우도 최근 CNBC에 나와가지고 기관들과 국부펀드가 지금 비트코인에 유입되고 있다. 최근 상승한 원동력은 개인들이 아니라 기관과 국부펀드, 이런 초대형 고래와 기관들의 움직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줬고, 지금 러시아 재무장관 또한 재무부와 중앙은행 모두가 가상자산 거래 합법화를 위한 거래소 설립을 계획한다. 그리고 러시아가 이런 식으로 크립토에 친화적으로 돌아선다는 거는 또 우회해서 어떤 거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까? 러시아 같은 경우는 중국과 함께 브릭스의 핵심 주축 멤버라는 거. 근데 러시아가 이런 식으로 가상자산, 디지털 자산에 친화적인 스탠스를 보인다라는 것은 중국도 분명히 지금 수면 아래에서 준비하고 있는 무언가가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내 시장 또한 시중 은행들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계획이다 라고 하면서 초대형 메이저 은행인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등 주요 시중 은행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공동 발행할 계획이고, 그리고 국내 금융사가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에 나서는 것은 최초다. 이런 식으로 빠르게 우리나라도 전 세계의 디지털 자산 흐름과 스테이블 코인 혁신 흐름에 뒤늦게라도 올라타려는 고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미국 상장사인 제노버에 이어서 캐나다의 상장사인 솔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도 5억 달러의 전환사채 발행해서 솔라나를 투자하겠다, 추가 매수하겠다라고 얘기했고, 해당 기업 같은 경우는 이름까지 솔 스트래티지스로 변경하면서 세일러가 비트코인을 무한 매집하는 전략을 이 캐나다의 상장사는 솔라나로 하려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솔라나를 기업의 준비금 차원으로 매집하려는 회사들도 지금 하나 둘씩 늘어가고 있는 굉장히 재밌는 현상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몇 가지 온체인 데이터의 흐름도 한번 체크를 해보자면, 확실히 지금 10,000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고래들 같은 경우는 확실히 바닥을 찍었던 4월 초를 기점으로 강력한 매수세에 들어오면서 엄청난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0개에서 10,000개의 비트코인을 보유 중인 고래들도 조금씩 매수세로 들어오고 있고, 반대로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 거는 지금 이런 식으로 개미들과 새우들이 엄청난 매도를 하고 있고, 이 물량을 지금 고래들이 물량을 이번 조정에서 크게 삼켰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 그리고 고래들 포지션의 센티멘트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급격하게 튀어오르면서 고래들이 비트코인 많이 빠졌다 싶으니까 이때다 싶어서 엄청난 매집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기나긴 조정이었던 엔캐리 트레이드 당시에도 이런 식으로 고래들의 포지션 센티멘트가 급격하게 튀어오른 이후에 비트코인이 이런 식으로 역사적 고점을 찍어줬던 것을 봤을 때, 지금도 이런 식으로 고래들의 심리가 다시금 회복되고 있고 시장의 수요로 작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비트코인 차트도 일단 체크를 해보자면, 제가 중요하게 꼭 넘어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95K 전 고점을 현재는 일단은 돌파는 해주지 못하고 저항을 받으면서 92.5K에 위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꼭 지켜줘야 되는 구간은 제가 봤을 때 4시간봉 기준으로 가장 큰 거래량 장대 양봉이 들어왔던 해당 캔들의 시가 88.7K 부근입니다. 솔직히 이 구간만 훼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는 어쨌든 가파른
빠르게 올린 만큼 어느 정도 되돌림을 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이 구간 훼손하지만 않는다면 충분히 상승 모멘텀은 저는 지속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가 돌파하려는 자리는 어떤 구간입니까? 지난 역사적 신고점을 찍었던 이 박스권의 어마어마한 매물대가 지금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뚫고 수직 상승하기보다는 몇 번 두드려주면서 이런 매물대를 소화해주고 가격을 올려주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위스블록 같은 경우도 현재 이런 95K의 강력한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여기 저항을 체크해야 되고 충분히 이 저항을 한 번에 돌파하지 못하면 기술적으로 눌려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 분배 히트맥 같은 경우도 현재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한 상단 박스권에 지금 매물대가 떡하니 지금 저항 벽돌로 작용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 물량을 어느 정도 소화해주고 받아주는데 충분히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또 우리가 현재 단기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구간은 어딥니까? 단기 홀더들의 실현 가격인 92.6K 부근, 이 부근을 지금 위아래로 넘나들면서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엔캐리 트레이드 당시에도 이런 식으로 이 단기 홀더의 실현 가격을 3번이나 확실하게 돌파 안착을 실패하고 네 번째 시도에 비로소 돌파를 하고 나서 리테스트를 해주고 역사적 고점을 찍어줬던 것을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단기 홀더의 실현 가격 위로 확실하게 안착하는지를 체크하시고 이 구간을 충분히 몇 번 정도 두드려 줄 수는 있다. 하지만 결국에 뭡니까? 두드리면 열린다라는 거. 몇 번 더 두드리면서 상단의 매물대를 충분히 소화해 준다라고 하면 저는 지금 추세의 전환 그리고 단기 강세 모멘텀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튀어 올라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사이클에서 여러 번 조정이 나왔을 때 핵심적인 변곡점이 나왔던 구간은 비트코인 주봉상으로 이런 장기 하락 트렌드 라인을 장대 양봉 엄청 큰 캔들로 돌파해주는 그 지점이 본격적으로 큰 랠리가 나왔던 지점이다. 지금도 확실히 주봉상 하방 트렌드 라인을 이번 주 장대 양봉으로 확실하게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새로운 모멘텀이 시작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확실한 상승장으로 갈 수 있는 조건, 보통 비트코인 조정과 바닥에서 매수를 하는 장기 홀더들의 지금 매수가 시작이 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보통 장기 홀더는 이런 식으로 바닥 구간에서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고 비트코인이 또다시 고점을 찍을 때는 팔고 나오는 특성. 엔캐리 트레이드 당시에도 바닥 구간에서 조금씩 매집하고 나서 108K를 찍어주니까 매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지금 자리에 다시금 야금야금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것, 고래들이 가격을 한번 크게 띄우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 홀더들의 지금 MVRV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음수권 영역에 들어오면서 고개를 살짝 들어줬다라는 거, 그 얘기는 이제 단기 홀더들도 조금씩 회복이 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바닥을 찍고 상승이 시작되는 그런 초입 구간에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골드만삭스의 임원이었던 라울팔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M2 글로벌 통화량을 12주 앞당긴 차트를 띄우면서 귀신처럼 비트코인과 M2 통화량이 커플링돼서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M2 통화량이 지금 고개를 들어준 자리, 비트코인도 고개를 들어준 만큼 M2 통화량이 이런 식으로 우상향하고 있으니 비트코인도 이런 흐름을 따라갈 것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비트코인 시즌 종료를 외쳤던 크립토컨트의 주기영 대표 같은 경우도 제가 상승 사이클이 끝났다고 말한 후 비트코인은 10% 하락했지만 지금은 제가 그 말을 했을 때보다 10%나 더 상승했다. 만약에 10만 달러를 돌파한다면 제가 시즌 종료라고 얘기했던 거 틀렸다는 것을 기꺼이 인정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다시금 100K를 회복하면서 새로운 고점을 찍으러 가는지, 아니면 정말 주기영 대표가 말한 것처럼 본격적으로 시즌 종료에 들어왔고 지금은 단기적인 되돌림 상승일지, 그 부분을 체크해 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상 도움되셨다 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제가 운영하는 크립토 시황 정보방 활짝 열어놨으니까 이쪽에서 시황도 체킹하시면서 성공적인 크립토 투자 계속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비트캐쳐였습니다.